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하고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네. 유튜브로 봤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봤는데 한 2달 사이에 좀 성숙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예, 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말도 빠르고 좀 적당한 표현은 촐랑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오늘 어제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았네. 그 주눅 들어서 그래요. 많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이자가 좀 쑥스러운 거야. 일찍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자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많이 성숙했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면은요. 네. 국민의힘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보면 유일하다니는 않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참석했던 분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살릴 동량들이 기둥들이에요. 그분들 중심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런 한국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뭐 천막강산을 치든지 뭘 하든지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걸 보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국민들이 그렇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길을 나는 한동훈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한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복귀 일성을 놓고 보면은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아직도 그것은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의도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거의 바늘 실처럼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동훈을 키워줬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갈라져서 이제 이를테면은 탄핵 찬성까지 하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뭐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최근 강조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의 입장에서 당의 대표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는 처지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건 한동훈이 한 게 맞아요. 네. 그건 그렇게 봐야지 개인적으로 참 아무리 관계가 깊다 하더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치인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야 뭐 서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런 논리라고 그러면은 한동훈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가는 게 맞아요. 후보로 나가는 게. 그 정체성을 바꿔라. 그러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애당초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에요. 네. 원래 무슨 뭐 적폐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수 인사를 소위 보수 인사를 200명을 감옥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앞장섰던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 보수당에 들어온다 그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네? 저 한동훈 그다음에 네네. 총선에 떨어지고 나서 총선을 지휘해가지고 참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가 나온다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염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저기 윤 대통령에 대한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나는 인간으로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저런 양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전 정치적인 대표가 도리도 아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왜요? 이재명이라는 탄핵도 찬성하고 그게 있는데 아니라 안 가?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겠다는 애국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못 뭐 갈 것 잘못 같은데. 봤어요. 농담으로야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온다는 거는 뭐 말하고 네. 민주당하고 한동훈 대표 가는 길하고는 길이 달라요. 한동훈 대표는 보수주의자예요. 네. 민주당은 대부분이 다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네. 표현을 한다면 굳이 중도 진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 그건 뭐 표웃기 위한 일테면은 기만이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과 민주당이 가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국민의힘의 거의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의 무슨 후보가 된다든지 그거는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위험한 인물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함께 뭉치자는 얘기인데 더 심한 얘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계엄할 것이라면서 지금 계엄에 대한 단죄 못하면 이재명의 계엄 막을 명분도 없다. 이제 민감한 단어들을 소환하면서 이 대표를 공격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인가 네. 이거부터 네, 네,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 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봐야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직접 본인이 물어보고 네.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로 봐야죠. 경고. 예.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수층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보여지고 헌법을 위반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사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그 보수층에서 그냥 있겠느냐 말이에요.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 말을 글쎄요. 취임한 다음 날. 그러니까 네.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심정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 보는데 네. 뭐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해결할 길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문장의 핵심은 지금 계엄에 대한 단죄를 못하면 이재명의 계엄 막을 명분도 없다. 핵심은 지금 계엄 단죄하자는 거 아닌가요? 글쎄 글자 그대로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글자 그대로겠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중한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건 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시도문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도 짚어봅니다. 헌재가 오늘부터 집중 평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 거부 주장 중이고요. 박수영 의원이 사흘째 단식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전한길 씨가 단식장을 찾아 응원하기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송일정 의원도 뭐 하루 단식 같이 했더라고요. 네, 네. 저거 재판관 헌법재판관 있잖아요. 네. 뭐 여당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야당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뭐 대법원장이 또 대통령이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어떤 쪽에서든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겠어요. 저렇게 한쪽에서 저렇게 안 된다는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좀 어려운 때 또 분란을 일으키는 건 난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런 싶기도 하고 지금 때도 안 좋아요. 네. 뭐 지금 뭐 그 한덕수 총리라든지 무슨 뭐 감사원장이든지 지금 탄핵 심판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고 다 끝난 다음에 뭐 가도 괜찮을 텐데 꼭 뭐 이때 이 민감한 때 자꾸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뭐 그 의심되는 일을 왜 하려고 그러는지 민주당에서 무슨 뭐가 있는가? 뭐 민주당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이제 세상 임명하면 안 이치는 된다는 우리가 건데. 잘 아는 대로 네.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제일 좋죠. 네. 원칙대로 하고 상식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헌재가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 12.3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진위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세 사람으로. 마은혁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12.3이 되면서 뭐 급변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은혁은 빼고 하자 두 사람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8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헌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은혁 넣어라. 헌재가 명령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당장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네. 논의를 해보고 금주 내에는 무조건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헌재의 뜻에 따르는 거고 헌재 뜻에 따르겠다고 본인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문제는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이 됐을 때 자기는 빠지고 8명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구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재판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 절차를 다 밟아라. 갱신절 밟아야죠. 원칙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거는. 3, 4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3, 4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그건 결정 그렇게 해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원칙대로. 예. 그렇게 하면은 재판이 늦어지면 네. 이재명 대표가 어렵죠. 예? 2심 나올 아니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어렵든 안 누가 되고. 어렵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그 상식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상식과 원칙 말씀하시는 거 좋은 말씀이에요. 그 상식과 원칙이 뭐냐?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꼭 임명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예?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네. 하면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또
정부의 그런 권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권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심사를 해서 하겠다 그러는 거는 또 헌재에서는 헌재대로 결정하는 거고 네. 또 정부로서는 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최상목 대행이 네. 누차에 걸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그거 금준에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게 원칙이고 그걸 안 하겠다면 마은역 재판관의 얘기고 정부의 권한이 있다니까요. 대통령에. 대통령 그런 내용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정부의 권한이 있다니까요. 헌재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건 또 대통령의 권한이래요. 아마 네. 변수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그렇죠. 탄핵 네. 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아마 그게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있는데 헌재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모든 걸 걸겠다. 네. 가장 먼저 가장 하겠다. 먼저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럼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걸 네. 빨리 끝내고 네. 탄핵을 빨리 끝내고 그러면 다행히 대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저 다음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밟아가는 네.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이른 국론 분열 양상을 의식해서인데요. 어떤 결론을 낼지 두 분의 예상을 좀 듣고 싶고요. 이르면 7일 혹은 일주일 뒤인 14일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떤 결론이 날지 언제가 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이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선관위라든지 선관위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도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나는 7일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네. 13일 그 이후 14일입니다. 14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하면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 중으로 네. 3월 말쯤에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장일치라고 만장일치 예상하시는 결국 거예요? 만장일치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만장일치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지금 이중합니다. 그런데도 만장일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극우 쪽 입장에서 시한다고 해서 그게 헌재가 흔들려 가지고 안 한다? 그건 아닐 거라 생각. 이미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부채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건진 법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거는 기각이 됐든지 인용이 됐든지 뒤끝이 순탄치 않을 거다. 후폭풍이 네. 있을 거다. 네, 후폭풍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있을 거다. 뭐 8대0 아니라 9대0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간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 점을 헌재가 잘 생각을 해서 마지막 판단을 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적인 통합이라든지 이게 뭐 탄핵이라는 거 나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 편안하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헌재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그렇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헌법 기관이니까 이게 결정을 했었을 때 이게 국민들이 수긍할 거냐. 네. 나는 네. 정말로 어떻든지 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심사숙고 해석해라. 근데 그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네. 단심이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기각을 시켰다. 그럼 윤석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대통령 해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을 하는데 근데 그 뒤에 후보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해서 단행하고 재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대한민국 가야 할 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난 네. 그래서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후 변론을 할 때 조금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내가 뭐 6개월만 한다든지. 네. 그러면 옛말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란 말이 있어요. 6개월 전에 탄핵을 해서 뭐 그만두게 하는 거나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하는 거나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그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뻔했는데 나는 물론 뭐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이 잘 생각을 하면 예?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일단 여기서 짧게 개헌 얘기만 좀 여쭤볼게요. 두 분 더 요즘에 원로들은 개헌이 화두인데 진짜 개헌
가능하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좀 짧게 좀 짚어주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헌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탄핵이 끝나면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3월 중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개헌에. 예. 아.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된 사람들이 네.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대통령 공약으로. 되면은 내가 이렇게 개헌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는 필히 4년 중임제로 하겠다든지 네. 네. 자기는 포함 안 되죠. 그렇죠. 네. 또 다음 원래 후보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3년간 하겠다든지 네네. 그리고 동거내각을 꾸리겠다든지 DJP 연합처럼 이런 거를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호 공약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그 뒤에 진행을 하면 네. 됩니다. 네네. 서두를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선관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아니, 서른 개헌 의원께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원칙적으로 저 네. 말씀에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개헌이냐 호헌이냐 아 그렇게. 예, 그런 구도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무슨 뭐 몇 프로 지지율이 나왔다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네. 네. 개헌하겠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 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있어요. 확실한 방법. 네. 그건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또 3년 후에는 할 그렇죠. 거고. 네. 지금 개헌하자는 얘기는 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좋은 공약으로 방법을. 걸어라. 네. 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개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개헌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개헌 미션을 줘라. 임기 단축하고. 임기 네. 단축하고 본인이 개헌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개헌하고 임기 단축하고 그게 나는 또 하나의 개헌의 방법이라고 개헌 생각하고 대통령하고 물러나라. 네, 그거는 확실한 그 개헌의 알겠습니다. 방법이다 이렇게 그건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맡길 일이 아니고 네. 이제 탄핵하도록 돼 있으면 탄핵은 하고 그리고 후보들이 나서가지고 탄핵이라는 게 인용도 있고 그건 기각도 있으니까 지금 하는 윤석열 얘기예요, 대 다시 지금. 불러온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좋은 곤란한 말씀 거 여기까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뭐. 자, 오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